네, 오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론 이제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 두 분의 어느 이제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이 회사의 회장님이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두 분의 전문적인 영역이 다 보이셔야 합니다. 네, 오른 왼쪽에 계시는 아까 주님께 듣는 소문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해요. 어렸을 때 영재였어서 독일 내에서 눈을 가리고 7, 8명과 체스를 상상만으로 줘서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걸 실험했었고요. 엄청나게 영재이면서 그걸 이제 양자 쪽에 과학자로 활동하시다가 사실은 이 헨리라고 하는 회사의 전신인 타임웨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창립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발명가이면서 촬영가이면서 세라피스트, 그래서 엔지니어면서도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좀 심하게 시야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반대편에 계시는 분은 힐리 공동설립자이신데 이분도 역시 전기공학, 통신공학의 이력을 갖고 계시고요.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신 거예요. 이분이 갖고 계시는 사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이분께서 지속 가능한 어떤 기술력을 기반에 사업성을 좀 보시고 힐리 같이 창립하셨고 두 분 다 이 전신인 타임웨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CEO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보시면 단순히 물류를 만들어내는 운송업 이런 게 아니고요. IT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굉장히 최첨단의 의료 디바이스를 생산해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앞선 선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연구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앞으로 이 IT계가 특히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 만약에 주요한 기업이라고 하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을 쓰고 물류 창고가 있어야 하며 그것들을 유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근데 IT 기업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물류 기업이나 어떤 것들이 좀 없고 개발자로도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 회사는 저는 IT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장표죠. 이런 양적 파동기가 있었고요. 타임웨이버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렇게 작게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기계 보시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보시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요. 저는 경희대 체육학과를 전공했고요. 대학 내에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직업들은 선수들 트레이너, 그러니까 팀닥터라고 하죠. 예. 테니스 선수촌의 유도팀이나 야구팀이나 혹은 경희대 농구팀을 제가 전담해서 팀닥터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 저는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의료사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병원들의 대체의학연구소가 있었고 그 연구소에서 제가 소아과 고요들이 양자파동기를 봤어요. 굉장히 거창했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분석을 했어야 했고 분석하는 법만 배우는데 2년이 넘게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했습니다. 야, 이걸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닥터 수준으로 공부해봤자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체육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병원의 저의 위치는 간호조무사와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미래성이 없어서 저는 20년 전에 그만뒀지만 사실 이 기회는 이미 그때부터 병원에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전문 분야가 있던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완벽한 의사의 입장에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전부터 이 의료 업계에 있었고 그때 제가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파동에 대한 이야기,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 모두 제가 경험했고 공부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임웨이버가 제가 봤던 그 기계죠. 그래서 이 타임웨이버의 소개해보는 장표를 보면 많은 의료기관을 납품했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의 가격이 보통 3,4천만 원에서 2억 원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병원에 있었을 때 대체의 연구소가 차려졌고 연구소 소장님이 캐나다에서 공부하신 천재 의사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들고 온 기계였는데 이 기계의 값이 억대라고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30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초소형으로 개인화로 만든 게 힐리다라는 게 지금 현재 힐리 회사에 대한 연구이고요. 제가 영상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시면
네, 이 영상에서 사실은 많이 보셨던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 힐리라는 어떤 뭐 기기라던가 혹은 이 컨셉을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이 미세전류에 관련된 짧은 영상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가끔 이런 질문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약간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전달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왜냐면 나도 이해되지 못한 걸 이해하시기 되게 어렵죠. 근데 가서 이런 거죠. 떠들떠들 뭔가 배운 거가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세포를 막 쫓기면 나중에 정보가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상대편이 눈빛이 없었습니까? 나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듣는 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끔 잘못 걸리면 야, 뭐 이상한 얘기하지 마. 과학적으로 우리 말이 돼? 예, 우리 형부가 의사인데 우리 형부가 이런 거 다 거짓말이래.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건 아닌데 다음에 공부해서 다시 볼게.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 양자의 분야가 약간은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이 분야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약간 불문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같은 미세 전류에 관련된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기반을 둔 이론을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지금 현재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 전류만 전해도 되겠나요? 양자, 파동, 두컷을 얘기 안 해도 되겠나요? 라고 하신다면 약간 조금만 공부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 쓱 있었겠다. 왜냐하면 미세 전류 이꼴 잘 기억하세요. 미세 전류 이꼴 전류라는 건 웨이브가 있는 겁니다. 파장이 있는 거죠. 우리 전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쭉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파동이 있다는 얘기는 파동인 거예요. 전류라는 건 류, 파동입니다. 파동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지만 라디오에 있어서 싱크를 맞추면 채널을 맞추면 뭐라고 떠드는지 들리는데 이게 싱크를 맞출 기계가 없어서 그렇지 이 웨이브가 있다는 얘기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미세 전류라는 단어만 써도 사실 깊숙이 들어가면 파동 얘기한 것과 동일하고 중과수 얘기한 것과 동일하고 정보 얘기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단어 갖고 싸우지 마셔라. 미세 전류로 입장시켜서 더 디테일한 거 본인이 보도록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습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요. 소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모험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하나씩 깨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이걸 들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을 드리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과학적으로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시대는 아니에요. 어느 선부터는 이건 믿으셔야 되는 분야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두 번째 제안은요. 첫 번째 제안, 미세 전류라는 단어로 싸우지 마셔라.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현상을 믿으셔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두 시크릿 스파를 써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혹시 첫 경험은 기억나세요? 여러분께 누군가 시크릿 워크팩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쓰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류마티즘, 관절염, 아토피, 머리가 난대요. 심지어 발톱이 빠진 사람의 발톱이 재생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표정 어떻습니까? 네, 느낌을 있네. 하지만 언제 인정이 되셨어요? 내가 써보고 뭘 경험했어요? 네? 효과를 봤을 때, 머리가 진짜 난 사람을 봤을 때 관절염이 좋아졌다고 증거를 제시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진짜네? 그러면서 다시 보이고 다시 들리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런저런 깨도 자기가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조금 미약하고 약간 이게 민감민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의 경험에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알고 싶죠. 왜냐면 이게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자, 저는 이 힐리를 그렇게 다가서서 쓰면 좋겠어요.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팩트 위주로, 자료 위주로 너무나 접근하시면 아직은 어려운 구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본인에게 일어난 체험을 위주로 진행하신다면 결국 시크릿이 10년 만에 사회소금 쓰면 원래 아토피가 좋아지잖아.
완벽하게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싸워내시면 그 시장은 누구 거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 겁니다. 그 구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단을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런 체험단 여러분 단톡방에서 계속 올라오죠? 쩔거리다가 갑자기 휘리를 쓰고 어떻게 됐는데 내가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중국집 하시는 분이 반절이 학교 와서 2층 짜장면 배달은 안 하셨대요. 근데 이거 쓰시고 갑자기 2층에 6그릇을 양손으로 배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국소지역 두 번 했을 때 느낌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지 말인지 하고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야겠어 하고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나 화장실 가는데 아이고 그거 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네? 본인이 놀라신 체험단.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통증이 왜 과학적으로 미세저리가 효과적이냐? 영상이 또 있는데 볼까요? 뒤에 보고 있는 영상이죠? 찾아보시고요.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세포의 생체 전기가 떨어지면 그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통증으로 줍니다. 가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프신 분들이 오셔서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와, 완전 복 받으신 분이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신호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더 심각하신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리고 조직을 검사하면 완벽한 석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운동처럼 해도 뭐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수술로 그걸 다 긁어내서요. 인공관절로 바꾸지 않는 한은 재건이 되지 않죠.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뭘 해달라고 하는 시그널? 나에게 에너지를 받고 생체 전기를 충전해다오 라고 하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생체 전기를 충전했을 때 통증은 사라지고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염증성, 괴사 이런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점점 옅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이 박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그런 이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실제 예로 암세포를 얘기하죠. 암세포가 생체 전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지 살겠다고 옆에 정상적인 세포들의 전력을 끌어다 쓰다 보니 세포끼리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게 서로 들러붙게 됩니다. 연전 현상. 여러분들 리커버리 할 때 많이 봤던 현상일 거예요. 동글동글한 적혈구가 지네끼리 늘러붙어서 흐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리커버리 매기면 갑자기 막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흐르잖아요. 그게 생체 전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체 전기를 서로 끌어다 쓰려고 마이크가 나온다고 하네요. 끌어다 쓰려고 막 들러붙다가 결국 더 끌어다 생체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기관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거의 극단이 암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인은 뭐다? 세포 단위의 생체 전기가 떨어져서이다. 여러분들 여기 강의에 ATP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ATP가 세포 단위의 생체 전기 에너지의 단위값이에요. 그걸 몇 퍼센트 끌어올린다고 미세전류 논문이 발표됐다고 했죠? 500%가 그 의미입니다. 세포의 미세전류량이 500%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미세전류의 역할이에요. 그걸 힐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 분석할 때,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치매 얘기 나오죠? 치매 얘기.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또 후기 올라옵니까? 자, 그럼 또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어요. 우리 할머니가 2시간만에 계셨는데 통장 주무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 할머니가 이름 못 알아보고 너 누구냐 이랬다가 필기 쓰시고 누구지 딱 알아보시면서 용돈 주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또 그러죠. 야, 혜연이 유통하는 게 뭐라고 진짜 치매가 좋아져? 진짜 우울증이 좋아져? 진짜 뭐 학습적인 게 능력이 올라가? 라고 누군가는 또 믿지 않겠지만 우리 체험을 알고 있어요. 자, 이 관련된 정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오늘은 스킵할게요.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에요. 이분은 힐링을 배우고 광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서울대 팀에서 개발한 뇌에 차는 이 머리에 차는 뇌파
뭐 어떻게 보면 뭐 치료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로 치매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도 케어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병원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홈케어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의사가 나와서 하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자, 우리 멘탈 밸런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 양쪽에 차서 이어 클립으로 그거 오른쪽 귀 왼쪽 귀 차면 우뇌와 좌뇌에 전류를 흘러서 싱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머리 차게끔 하거나 누군가는 전자력처럼 기기를 달게 하는 거죠. 다만 방법적인 부분의 차이지 이론이나 기전은 똑같다. 그런데 그 어떤 기기보다 힐리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적 기회까지 있다면 힐리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뉴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약으로 하지 않고 이런 디바이스 관련된 위생 전류로 치료하고 있다가 뉴스에 이미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 나오고 있고 온갖 잡지와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아유 정보에 약하구나. 그래서 위생 전류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같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중요한 아니에요. 위생 전류가 이렇게 효과적인데 위생 전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얘기랑 박사님이 그래서 제안하는 미네랄 워터를 먹어라, 미네랄이 가득 든 스킨케어를 좀 찾아서 써라, 그러면서 이 미세 전류 기기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뭘 찍으세요? 100번도 더 보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영상을 얘기해볼까요? 네. 한 개만 충전되는 미세전류 기기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바로 전도체인데요. 이 전도체, 전선이 역할이죠. 몸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것이 미네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미네랄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싱크릿이 있죠. 지난 10년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이제 설득할 그건 아니에요. 상식이 됐죠. 싱크릿과 만났다. 이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자, 시크릿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매장에서 판매했고, 왜 매장에서 고가에 판매했어요? 왜 판매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고명축의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 제품이었고, 이 원료는 이스라엘 사에서만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았죠. 실질적으로 현재 시크릿이 이렇게 고가에 팔고 있는 매출이 훨씬 더 높겠죠? 이제 한국조차 다이렉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로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매장에서 판매하고는 매출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비쌌던 원료의 가치가 다이렉트를 만나서 우리는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다시 한번 힐리에서 시작이 된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얼마 전까지는 패키지만 구매가 가능했고 모든 상품은 일시 품절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땠죠? 지지난주였나요? 예, 갑자기 단품 구매가 시작되고 우리 미친듯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품절됐나요? 오일 풀기랑 가격이 풀렸어요. 이럴 수가. 야, 얼마나 사람들이 못 발라서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야, 바디워시 또 품절됐어. 도대체 어떻게 사라는 거야? 하면은 하수. 와우, 바디워시 진짜 며칠 만에 품절됐구나. 대박. 하면 고소. 그래서 70분 반. 예스, 라는 모습을 하시는 분 반 있으시겠죠? 우리는 이 비즈니스의 시장성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힐리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크릿 스파라고 하는 이 브랜드 독보적인 원료를 쓰려고 들어올지 여러분 예상해 보실 수 있죠? 예, 미네랄 이야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네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힐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세 전류를 사용하셨을 때 시크릿 스파를 쓰면서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과 시크릿 스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과의 효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얘기랑 실제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분이 바디버터를 바르고 전극을 연결하면 굉장히 빠르게 전류가 흐른다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게 이 사회 제품에 녹아있는 미네랄의 농도 때문이겠죠. 그래서 게다가 미네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파라벤 프리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새롭게 런칭됐다, 리뉴얼됐다 제품에 성분표를 혹시 보셨어요? 더 많이 클린 포뮬러 됐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정말 미량의 화학적인 성분조차도 이번에 모두 정말 제거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훌륭한 미네랄 제품을 우리 힐리월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부분만으로 저는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힐리와 만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
아니, 시크릿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신뢰를 잃어가요. 제가 아직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 부담이 돼요.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인만 힐링에 가입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힐링 디바이스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이에요. 너무 놀랍대요. 그런데 알리지 않겠대요. 왜요? 다시 물어보면 부담스럽대요. 왜 부담스러워요? 시크릿이 너무 신뢰를 잃어서 이 대화만 1시간 반을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10년간, 7년간, 5년간, 3년간 시크릿이 정말 행복하게 썼던 분들인데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닌 어떤 상황 때문에 시크릿이 클로징이 된다 한들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품에 우리가 피해본 게 아닌데 그쵸? 시크릿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8만 명 이상이 매니아를 구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분 혹시나 해서 혼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아무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혹은 누군가는 야 이렇게 됐지만 한번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알아보고 한번 준비해보자 하고 다 같이 한 팀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저 위에 빨간색 핵심 사업가라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아마 한 달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등록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 빨간 구간에 있으시겠죠. 자, 그분들이 앞으로 뭘 갖게 될까요? 새롭게 이 시장을 선도할 그것이 힐링일 수도 있고 시크릿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융합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선도할 두 번째 리더 그룹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앉아계신 여러분과 앞으로 창출될 리더 그룹과 함께 갖게 될 우리들의 시장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시장입니까? 힐링입니까?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너무 유니키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이걸 갖고 지금 우리 실험적으로 사업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이거 갑자기 혼내는 거 같네요. 네. 10년간 소비 매니아 아직 가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왜요? 아까 그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얘기하신 그분들이 조금만 용기 있었다면 들어와서 저 빨간색이 있었죠. 무슨 이유로? 비누 한 장 써보겠다고 들어왔다가 재수없어서 빨간색이 앉을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군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전달할지 감이 안 잡혀서 밖에 여기 있을 상황이라면 내년 이맘때쯤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고맙다. 나를 가입시켜주지 않고 네가 검증하느라고 1년을 보내줘서 할까요?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지켜보니 힐리가 대박인 것 같아. 시크릿은 이미 10년 동안 성공한 아이템인 거 알고 있잖아. 지금 내가 가입시켜줄 테니 들어와서 네가 보고 직접 체험하고 판단해. 자리는 빨간색이야. 하지만 네가 진짜 이 빨간색의 위치가 될지는 네가 노란 벽화에 달려있지만 함께 해보자. 나는 게 훨씬 더 고마운 마음을 들까요? 후자라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마음을 단단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 돈 벌려고 쟤한테 얘기해도 될까 안 될 거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생소했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스파와 힐리를 연결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드는 거 있거든요. 저희 이제 팀 같은 경우는 클렌지 챌린지라고 해서 반신욕과 바디 제품을 활용하면서 힐리 독소 배출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7일간의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이 너무나 뜨거워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낯선 힐리 프로그램을 챌린지에 도전함으로써 선택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크릿 스파라고 하는 원료의 비전을 잊지 않고 다시금 소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쓰세요, 마세요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도전하면서 함께 놀이문화로 진행했을 때, 일종의 커뮤니티 문화로 진행했을 때 어마무시한 소비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추천하는 그런 일들이 이 비즈니스 툴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주파수 많이 보셨죠? 혹시 이 영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원자를 그만큼 현대인과는 과학으로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왜냐면 뒤에 제가 캡처해서 중요한 거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대략 파동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미세전류 이퀄, 파동 이퀄, 주파수 이퀄, 정보라는 이런 우리 몸의 정보가 잘못됐을 때 그 정보들의 오류된 정보 때문에 기관들이 괴사하거나 신체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암 발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암 발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건강한 주파수를 주입했을 때, 파동을 주입했을 때 완치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거기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파동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설명들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 다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가공식품은 건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공식품의 헤르츠, 주파수를 검사하면 0헤르츠 정보값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0헤르츠 음식을 가득 먹었어요. 배는 부른데 몸이 받은 정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냥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15헤르츠 정도의 정보값을 받는데요. 신선한 허브 무슨 얘기니까 약초 같은 걸 먹으면 20에서 27 정도의 높은 진통값을 갖게 된대요. 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가 정상적인 주파수는 62에서 68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소위 병에 걸리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52Hz 이하로. 암 환자는 더 낮아요. 그래서 어때요? 진통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낮은 진통수를 높이 끌어올리는 게 파동의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힐리 좌표 본사가 만든 건데요. 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면 미세전류라고 써있죠. 저기 주파수 써있네요. 이거는 미세전류도 나오고 주파수도 따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같은 얘기라고요. 미세전류가 나오는 건 주파수가 있어서 바이오 에너지 영역에 세포 단위의 조화와 충전을 시켜줍니다가 힐리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지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힐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우리 제일 처음에 국소자극 엄청 들으셨죠? 국소자극, 그리고 막 근육 피트니스로 관련된 거, 이런 거죠. 스킨, 얼굴이 막 반짝반짝해져요, 하얘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게 즉각적인 신체에 타격을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진동값이 너무 낮은, 그러니까 너무 낮아진 몸에 높은 진동수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몇백 년 전부터 대체의학 쪽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하크 박사예요. 그걸 바크 플라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막, 그 지역 유럽을 전국을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낮아진 감정의 파동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꽃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파동수가. 그래서 꽃을 순수 정제해서 그 정제 오일을 먹였더니 꽃이 갖고 있는 높은 파동수에 우리 몸이 공명해서 목조에서 적절하게 주파수가 회복되더라. 이게 바크플라의 이론이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좋아져요? 감정이 좋아졌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네? 땡! 이게 아니고 이 감정을 해결해줬더니 이 사람이 앓고 있던 루마티즘, 이 사람이 앓고 있던 두통, 이 사람이 앓고 있던 원인 모를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더라를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크플라워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체적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가벼운 아로마 세라피 같은 감정 회복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멘탈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감정을 해결하는 미세전류 이꼴 파동 이꼴 주파수 이꼴 정보가 여기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틀었더니 만족 급성을 했더니 왜 담배가 안 땡기지? 이런 거요. 모르셨어요? 왜 이걸 했더니 내부에 힘을 썼더니 나 무쇠 공포증이 있어서 여기서 달달달달달 떠는데 저걸 돌렸더니 올라가니까 괜찮아 심장이. 왜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정보를 얘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정화시키거나 감정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의 사이클, 소리 사이클 검사를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무의식 내면에 깊숙하게 쌓여있는 나의 감정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틀에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검사하는 기법을 알려줄게요. 헬기는 세 가지 어플이 있습니다. 핑크 어플, 블루 어플, 무지개 어플이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블루 어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모듈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리조넌스, 신체적인 분석이고요. 두 번째 하는 게 오라 같은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서스 코칭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깊숙한 분야라서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리조넌스. 여러분들이 누구나 구매하시면 대부분 갖고 계실 그 한 가지 분석 어플에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분석할 분야는 이 위에 있는 리조넌스와 밑에 있는 요 리조넌스.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위에 있는 건 신체적인 전체적인 거 검사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보라색은 감정, 의식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신체적인 거 할 때는 모든 힐링 프로그램으로 검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요구하는, 내 몸에서 지금 발신을 하고 있는 신호값이 총 5가지 최고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이슈를 얘가 분석해서 뿌려줍니다. 자, 두 번째, 감정적인 걸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분야 중에 바크플라워는 제가 마지막까지 공부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바크플라워를 합니다. 다른 걸 선택하셔도 돼요. 다만 조언해줄 사람은 없어요. 바크플라워 제가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크플라워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바크플라워 아까 얘기처럼 바크박스 가신 거거든요. 몸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발신하고 있는 38가지 부정적인 감정만 체크합니다. 근데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기분을 굉장히 기분 나쁘세요. 왜? 나 기분 나쁘지 않은데 왜 여기서 자꾸 내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표현하냐? 나 우울하지 않다. 나 올만하지 않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38가지 부정적인 감정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처럼 우리 몸이 혹은 우리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떤 이유 때문에 파란수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은 되게 높은 애가 들어가서 얘를 같이 떨어서 얘가 높은 애한테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하는 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낮은 파동수를 높은 파동수가 끌어올린다. 지금까지는 헬기가 없었어요. 디지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로만 가능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석, 아로마 세라피, 혹은 돌도 마찬가지예요. 스톤 세라피도 있으니까. 이런 등등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접해봤던 그런 것들이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분을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했어요. 신체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같이 했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50대의 국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났어요. 자, 이분에 대한 사전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0이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그날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뵀죠? 그분을 딱 검사했더니요. 생물 에너지랑 밸런스 63% 나왔습니다. 힐링 파워 오브 3, 57%, 웰빙 56%, 디지털 뉴트리션 55%, 피트니스 1%가 나왔습니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자, 첫 번째, 생물 에너지와 밸런스가 어떻다는 겁니까? 네, 써있네요. 네, 세포당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 아까 생체적이가 떨어져 있으니 밸런스를 맞춰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썼냐면 세포당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량이 그분이 건강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 누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뭘 보고 얘기합니까? 피트니스를 보고요. 피트니스를 보고. 피트니스가 두 가지 컨셉이 나옵니다. 아예 운동량이 없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노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노동하신 겁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포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하고 있는 활동량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양보다 너무 오버되고 있다. 게다가 무슨 상황이에요? 뉴트리션, 영양력 불균형도 본인이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겠죠. 이런 신체적인 문제는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이 조직의 세포의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죠. 지금 보니까 파워스리와 웰빙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뭔가 마음과 정신의 균형이 깨져 있는 분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이분은 하고 있는 활동이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넘어가서 세포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뭔가 마음의 균형을 깨는 수준까지도 하고 있다. 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도 그런 상태일까? 궁금하죠? 감정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야생 장비가 나왔어요. 이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바코플라워 에센스의 이름이에요. 걔가 37번의 에센스예요. 자, 이 에센스의 의미는 활력 상실, 체력, 무관심, 냉담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온 게 자기 생각 과장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걱정하고자 걱정 많은 부자한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생 장비는 체념의 감정인데 보통 시니컬하다고 표현하죠. 에휴, 될 때 못해. 되겠어? 이런 감정이에요. 뭔가 의욕이 없어요. 재미없죠. 그리고 두 번째, 체스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뭔가 걱정이 너무 많아.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자식, 엄마, 아빠, 친척, 아니면 되게 가까운 친구, 엄청 괴롭히시는 분 있잖아요. 나름은 되게 위안답시고. 그래서 뭘 갉아먹어요? 자기를 막 갉아먹는 분들. 그런 감정이 타인에 대한 자기 희생과 과장된 우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레드 체스트넛입니다. 보통 그런 마음을 막 드러내면은 자식들이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엄마가 잔소리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와이프가 아침, 점심, 저녁만을 전화해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합니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라고 하죠. 그러면 걱정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세요? 너무 슬프죠. 3번 외로움과 씁쓸함이 시작해요. 원망하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진짜로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게 아까 1번 나온 냉담한 체념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에이, 재미없어. 고마워하지도 않고 내 사랑 아무도 안 받아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뭐가 나와요? 희망이 없고 절망, 체면, 무의미함. 체면이 없어요. 열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진짜 그러십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슬픈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제가 그랬다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열정을 지금 마라톤에 쏟고 있는데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마라톤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눕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인정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1단계 분석만 한 건데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힐리가 있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손에다 탁 쥐어주면서 제가 자, 그러니까 힐리로 주사 맞자 하고 주사 탁 맞아요. 진통 딱 누르면 이 모든 감정을 중화시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있다. 어떤 정보? 낮아있는 그레이드의 주파수를 높이 끌어올리는 높은 주파수를 올려서 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죠? 그럼 얘가 이걸 유지해. 그러다가 다시 힐리를 안 넣으면 떨어져. 왜? 원래 하던 짓 할 거니까. 원래 하던 생각 다시 할 거니까. 근데 그게 떨어지기 전에 다시 들어가서 이력이 남죠? 이걸 또 쏴. 1분 20초 동안.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얘가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자기 자생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힐리가 없어도 될 거예요. 그럼 힐리 이제 그만 써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게 해결이 되면 1단계가 걷어주면 2단계 올라오고요. 2단계 걷어주면 3단계 올라오는 게 사람 감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소할 수 없는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힐리가 죽을 때까지 안 쓸 수가 없는 자기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무섭죠? 나오는 이제 평생 힐리를 못 벗어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고만 이해하고 만난 거거든요. 자, 이분을 검색했더니 미용, 파워슬, 피부, 정신적 밸런스 차크가 나왔어요. 아니, 팔이 아픈 분인데 왜 미용이 나와요? 피부가 왜 나와요? 도대체 이분? 국소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이 피부는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게 피부예요. 급속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노화가 어디서 왔을까? 찾아보니까 정신적 균형이 다 깨져 있어. 파워 3, 정신적 밸런스, 차크라까지 나왔어요. 차크라 경우에는 뇌부와 신체와 에너지 연결통로인데 이것까지 떨어지면 전체적인 기력을 다 소진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되고 통증도가 기만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네. 정신 감정을 들어가요. 감정으로 들어갔어요. 감정. 자, 1번 내면의 공허감, 죽음의 공포 같은 극단적인 감정이 66%가 나왔어요. 꽤 높은 수치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드신데요. 제 앞에서 굉장히 평온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지금 앞에서 제 앞에서 되게 우아하게 웃고 계신데 뒤에는 전쟁 치르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먼저 꼬닥꼬닥 하세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코플라워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단의 감정이거든요. 되게 힘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들레헴의 별은 트라우마 상태예요. 트라우마. 예기치 않은 나쁜 소식이는 뜻밖의 달갑지 않은 사건 때문에 충격이 있어요. 최근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자존심과 오만 나왔네요. 제가 아까 기분 나빠. 나한테 자존심 오만이 심하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 신념에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다? 나 극단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 나 트라우마 상태야.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정신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제대로 정신으로 내가 살아야겠어. 엄청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누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다 쓰고 계신 거예요. 감정을. 자, 올리브가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신체, 정신, 영혼의 글씨만 소식. 아까 검사할 때 나왔네요. 정신적 밸런스 깨져 있고 파워머슬이 나왔으니 정신, 감정, 신체 다 깨져 있다고 나왔는데 감정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삶에 대한 도전과 그로 인한 지나친 완벽주의 오는 절박감. 제가 이거 보고 칭찬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 체감 나왔어요. 포기, 원망. 이분은요, 아까 정신줄 잡고 계시죠? 되게 잘 살고 싶으신 분이에요. 절절하게. 그거 벼랑 끝에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걸 알려드렸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 자리에서 50% 힐링됩니다. 자기를 알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요, 힐링으로 주사 맞으면 됩니다. 주사 맞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신체적인 부분은 충전해주고, 정화해주고,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신체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은 해결 안 하고, 반복되는 통증에 괴로워하시겠죠. 자, 이게 힐링의 면목이에요. 단순히 극소적으로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힐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신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희 사실은 힐링을 전하는 저희 신조예요. 저는 정말 사람들의 인생이 힐링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걸 넘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 이상 고치는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코플라이였고요. 요거 잠깐만 5분만 할게요. 너무 아깝다. 자, 우리 제가 이걸 왜 붙였냐면 지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 기억하시는 거. 신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근데 이 맥킬리는 뭐냐면요. 쌍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뭘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두 개를 사용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동시에 감정과 신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맥미킬을 썼을 때 힐링을 썼을 때는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는데 맥미킬을 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야 하는데 왜요?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니까 지금처럼 써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 허리, 조화 이렇게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 세포의 축전만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감정까지 다 건드립니다. 한 큐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두 번째 물 프로그램 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물을 정보 영역의 물질로 간주한대요. 우리 백지 같거든요. 물한테 우리가 전류를 싸서 전복값을 딱 입히잖아요. 그럼 복사가 돼요. 완벽하게 100%. 그래서 저희는 대체적에서 물에 전사시킨다고 하거든요. 정보를 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지니고 다니겠어요. 실제 효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저번에 요즘에 보여드렸는데 우리 몸이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한테 필리를 쓰시면 정보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맥킬리의 물 프로그램은 이 투명한 물에 이들이 고안해 있는 다양한 이슈의 디지털 정보값을 입혀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나기도 하고 동물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 물을 마시는 내가 다이어트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균형이 잡히기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있고 세포이죠. 몸적인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대기 프로그램 있죠? 얼마 전에 리더분들이 질문하셨어요. 클래식에 들어가면 지구와 연결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자기전 연결하는 거, 뇌를 싸고 있는 대기, 전자기전과 연결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내가 자석으로 연결이 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신발 신고 있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자꾸 하죠, 요새? 어스팅! 맨발로 땅이랑 접지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전자기장과 나를 싱크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나를 싸고 있는 이 대기장에 있는 전자기장을 교정해서 수면을 조절하거나 에너지를 순환시키게 하는 영향을 주거나 그래서 이런 관계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쏘는 파장과 제가 쏘는 파장이 불합치될 때 일어나는 이 전자기장, 나와 너의 연결고리, 이게 굉장히 이상해질 때 굉장히 어색해지고 굉장히 막 미워지고 불편해지고 도망가고 싶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싱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걸 맞춰주는 전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맥킬리의 대기, 앰버스피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만들었어요. 핵심만. 맥킬리 워터! 정보 영역의 물질이 물에 자기량을 방출해서 24가지 워터 프로그램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히자마자 먹으라고 하죠. 입혀놓고 오래될수록 이게 흐려져요, 정보가. 우리 다시 영으로 돌아가요. 분명히 얘를 다이어트를 만들었는데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하루 지나면 얘가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물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전하자마자 마십시다. 네. 자, 두 번째. 앰버스피어, 대기의 공간의 자기장에 얘가 오 하고 진동값을 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사이에 있는 관계심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어떻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등등의 창의적, 가족의 조화, 공간 에너지 디톡스, 수면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쓰고 싶죠? 네. 자, 세 번째, 맥메킨. 아까 여자 박사님, 그분이 카이로프락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뼈 맞추시는 분. 그분이 원래 전인치료, 홀리스틱 메디슨 하시는 분들을 카이로프락터라고 많이 하는데 그분이 아까 이제 두 개의 장점. 감정과 신체를 둘 다 건드리는 바이오 에너지를 도율하는 방식으로 교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직의 재건이나 신경의 조화나 해독이나 소화 같은 계통의 문제를 이거 다 감정이랑 굉장히 극렬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에요. 심장, 난소, 부기관 이거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 다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맥킬리. 그래서 통증에도 맥킬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 장표 이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힐리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바디만 건드리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정기적인 마음도 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내 감정과 의식까지도